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발 경제 충격을 잘 나타내는 유동 인구 지도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의 민경영 데이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기자 오신 데이터 분석하고 아주 좋은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MBN 데이터 취재팀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유동인구 전국의 유동인구 추이를 분석해서 그걸 이제 지도로 만들어 갖고 보도를 했는데 그 지도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네, 저희 MBN과 함께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하는 데이터 센터 기업인 로플렉과의 협업 작업이었는데요. 우선 유동인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가 없는 건물이나 매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와이파이 신호를 기반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와이파이에 접속했는지를 토대로 유동인구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GPS로 유동인구를 추산하는 방식보다 정확도가 두세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와이파이 위치 데이터 20억 건을 토대로 전국 243곳, 전국 167개 업종의 코로나19 사태 전후 유동인구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다.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유동인구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요. 현재 이 지도는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좀 가장 충격이 좀 컸나요? 역시 대구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주 대비 올해 3월 첫 주의 유동인구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유동인구가 줄어든 곳은 바로 대구였습니다. 도시민 동대구 지역이 73%, 동성로는 무려 71%나 줄었는데요. 신천지 예배 사태로 인한 대규모 확산 이전인 2월 첫 주와 비교해도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외 대구 상인 월배가 60%, 경북 경주가 55%, 경북 구미 51% 등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모이는 그런 주요 상권 지역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맹동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한산하고 문 닫은 데도 많던데 주로 상권들의 영향이 충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명동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명동이나 종로 둘 다 64%의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강남 테헤란로 일대가 52% 급감했고 서울 전역의 유동인구는 총 4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 전국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부산 중구시장이 62%, 충남 천안역이 60%, 강원도 원주가 54%, 성남 분당구 판교가 51% 감소하는 등 전국 곳곳이 텅 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총 28%,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월 초이니까 지금은 조금 변화가 좀 있긴 있지만 그 추이는 큰 변화는 좀 없겠죠. 네, 그럴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 또 유동인구 추이 분석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특징이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가장 크게 입은 업종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 대행업체였습니다. 전국 행사장의 방문객이 무려 89%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모든 행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대형 극장의 방문객 감소율이 86%로 나타났고 박물관이 84%, 클럽 83%, 예식장 80%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 위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또 그 반면에 좀 유동인구가 또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이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17% 가까이 방문객이 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동남아나 이런 해외 골프장으로 나가던 이제 골프장 방문객들이 이제 오히려 국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렸고 전국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렇죠. 이제 봄이 오면서 자연스레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방문객이 각각 15%, 33% 늘었는데요. 이건 이제 대형 쇼핑몰에 대한 방문이 점점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근거리 쇼핑,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데 그렇죠. 집 근처 소매점에 대한 방문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약국도 3% 넘게 늘었는데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다 보니까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민 기자가 그 코로나 19 자가 진단 서비스를 이제 공중보건위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서비스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죠. 네, 현재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보시면은 코로나 세이프라는 이름의 자가 진단 서비스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 MBN 데이터 취재팀이 의사 9명과 함께 개발하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도 개발에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보탰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실제 선별 진료소에서 마찬가지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 안팎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종합해 진단을 내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집단 감염지 등을 반영해서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개시 첫날 5천여 명의 사용자가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보고 있겠네. 네, 지금도 뭐 일평균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경영 기자와 함께 유동인구로 본 코로나 경제 충격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